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내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2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3의 우예와 구사의 유예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예, 회지, 유회. 우예, 회지, 유회.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즐거움이라 뉘우침이 더딜수록 후회함이 없으리라. 상활 우회 유회 위 부당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는 즐거움이라 뉘우침이 있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6.3의 위치는 제자리는 아니죠. 응도 없습니다. 합계의 제일 위이죠. 즉 6.3은 부당이로서 중을 얻지 못한 자리이고, 또 세 번째 위치는 일반적 교만한 자리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르지 못하면서 제자리가 아니면서 부당이면서 즐거움에 처하고 있으니 움직이면 모든 것이 뉘우친다. 움직이면서 모든 걸 뉘우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우는 눈을 크게 뜬다. 우에는 아첨하여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며 기쁨을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즉 윗사람을 우러러보면서 아첨하는 얼굴로 권세에 빌부터 즐거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만하여서 위를 올려다 보면서 안이하게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시기를 부당이 6.3은 열성적으로 구사를 지연해야 하므로 구사처럼 거만하게 눈으로 올려다보면서 자족을 즐기다 보면 후회할 일을 당하고, 또 구사를 너무 느리게 추정하면 구사 대신에 분노를 겪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분순 없는 자만을 부리다가 실패하고 후회하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치켜 뜨는 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늦게 그나마 후회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렇게 개별효를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와 결국은 후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사를 보겠습니다. 유의 대유덕 물의 붕합잠. 말미암은 기쁨이니라 크게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말며 물의 붕합잠 벗이 빈혈을 합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활 유의 대유덕 지대 행냐. 유의 대유덕은 뜻이 크게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다르게 보면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에는 유를 말미암을 유로 해석하지 않고 우리 행한다 행으로 보아서 행한다로 보아 행하여 즐거워하니 크게 얻는 것이 있다는 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뜻을 크게 실행한다로 해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유를 말미암을 유로 보지 않고, 이 유를 이제 말미암을 유로 보지 않고 행한다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효를 보면은 이제 이 구사는 제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초와 응하죠. 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이 이 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양효죠. 그래서 묻음들의 그 집중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죠. 즉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런 유일한 양강이니까 이로써 말미암은 기쁨이 되는 근원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구사는 부당이로서 양효다. 전체계에서 유일한 양효로서 이제 기쁨을 주는 말미암에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를 설명하기를 구사는 즐거움의 근원이다. 즉 그래서 이 유에 대한 해석을 말미암을 유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고, 또 다른 설명은 이 말미암을 유를 행한다로 보는 행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설명을 보면은 합잠은
다섯 음효가 모두 모여서 구사와 화합의 뜻을 크게 행하니, 그러니까 비녀를 꽂는 것과 비슷하게 보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도 벗들이 모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붕합자는 머뭇거리지 않으며 벗들이 비녀처럼 비녀 꽂는 비녀처럼 머리를 묶는 비녀처럼 그와 화합하기 위해서 모여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붕합잠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이 크게 행해진다. 여기서 이제 우리 효를 받았을 때 말미암은 이 유와 그 다음에 붕합잠의 의미와 뜻이 크게 행해진다는 이 세 개가 실제적으로 개별 효를 받았을 때 실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래 이제 합은 합한다고 이야기하고 잠은 비녀 이걸 이야기한다. 그래 합잠을 두 개를 합하면은 비녀는 머리에 이제 꽂는 거죠. 그래서 합잠의 상징적 의미가 회합, 합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회합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에 회, 지, 유회, 상활, 우에, 후회, 위, 부당냐. 처음에는 너무나 위태로워서 눈을 부릅뜨며 지켜보겠지만 나중에는 위험이 지나가니 즐겁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뉘우침이 더디기는 하지만 회지, 마침내 뉘우치게 될 것이다. 상활, 우의 우회는 그 자리가 위부당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에 이 부분을 보면은 물상적으로 여기가 뇌지의 본계죠. 본계에 6,3이 효변하면은 뇌산소가 되죠. 뇌산소가는 이렇게 살레이가 이렇게 교육한 상태에서 오는 거죠. 이렇게 크로스. 그래서 살레이 시절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대리의 눈이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보는 상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눈을 부릅뜨느냐? 대인이 밑에 있고 소인이 아래에 있는 상황이니까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즉 우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인데 살레이 기설에 전체적으로 대리의 상이 나와서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느냐? 간의 소인이 위에 있고 진의 군자가 아래에 있으니 권의 만백성이 보고 있으니 또 위태로운 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교역을 하게 되면은 교역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군자를 올리고 소인을 내리니까 그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던 상황이 지금은 즐겁고 안일하게 돼서 상황이 되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회지, 잘못을 고침이 교정함에 조금 늦다, 고치는 게 빠르지 않다. 즉 이 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뇌지의 본계가 효변하면은 뇌산소가 되죠. 그게 보면은 이게 뇌지혜가 이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뇌지혜가 있는데 잘못을 고침에 있어서 지뢰복계 시절에는 이렇게 1이 4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니까 뉘우침이 굉장히 빠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산지박에서 이렇게 6이 4로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내려가기는 갔는데 여전히 상궤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산지밖에서 6이 4로 내려가도 비록 낮추긴 낮추었으나 더 낮은 값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상궤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지 상황인데 결국에는 고치긴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효변을 함으로써 이렇게 간으로 내려가는, 즉 효변을 함으로써 간이 더 아래에 내려가니까 뉘우침이 더디긴 하지만 마침내 뉘우치긴 뉘우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상을 조금 더 다시 보면은 산지박기 시절에 이렇게 6이 4로 내려가는데 여전히 합계에 머물지 않고 상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효변을 하게 되면은 뇌산소가 되니까 결국에는 밑에 합계에서 완전히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죠. 즉 효변을 한 뒤에 비로소 완전히 내려오게 되니까 그 뉘우침이 있는데 더디긴 하지만 뉘우치긴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보면은 계속 세 파트를 나눠서 제가 좀 분설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게 A 상황, 방금 B 상황, C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이렇게 뇌지에서 본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6,3이 효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뇌산소가 되죠. 뇌산소가는 이렇게 살레 있게 해서 교육을 하면서 온 거죠. 교육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간이 결국 밑에
내려오는 거죠. 즉 교역에서 간이 내려온다 이렇게 됩니다. 즉 효변이 되어야 발생한다. 뉘우침이 학계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합니다. 즉 옛계나 속가의 경우에는 상계지는 이미 추위 단계 이미 있던 상황이고 효변해도 영향이 없고, 뇌산소가 학계에 가는 결국에는 효변을 한 상태에서 발생을 한 것이고, 또한 있게 교역관계에서 발생을 한 것이니까 결국 이 의미가 회지 늦게 뉘우친다. 하긴 하는데 늦게 한다. 이제 상계에 있던 간을 학계까지 내려오는데 효변이 있고 추위를 교육을 한 이후에야 이렇게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다시 볼 필요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위태로워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지만 나중에는 위험이 지나가니 즐겁고 편안하게 될 것이다. 뉘우침이 더디기는 하겠지만 마침내 뉘우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구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우의 대유덕 무리 붕합잠 상활 우의 대유덕 지 대행냐. 네 번째 획은 옛계로 말미암은 바이니 크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친구 사이에 서로 의심하지 말지니 친구들이 모여 비녀를 꽂아줄 것이다. 상활 유의 대유덕은 그 뜻이 세상에 크게 행해진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미암은 기쁨의 유의 의미는 본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유일한 양효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쁜 것이니까 이렇게 본상을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유덕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본계의 모계인 이렇게 관으로서 구하고 간이 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제일 예전 첫 번째 시간에 했은 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간은 구하다. 구함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으로서 구하고 추위라해서 유구이 사로 가니까 진의 이동이 있으니 또한 지례복에서 이렇게 진의 이동이 있으니까 강을 얻는다. 그래서 크게 대를 강으로 이야기하죠.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붕합잠의 의미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녀를 꽂아줄 것이다. 상은 이렇게 산지박에서 최초에 간의 소인이 진의 군자가 되고 이렇게 추일하면은 진의 군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진의 군자가 추일해서 가니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네 번째 자리에서 서로 벗들이 서로 만나는 거죠. 즉 산지박 목계인 박의 소인이 추일해서 지금 진의 군자가 되어 있고 지례복 학계에 진의 군자도 나아가서 서로 회합하는데 이 네 번째 자리에서 서로 만나니까 마치 벗이 모이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계에서 내지 옛계를 전체를 보면은 결국에 그 간의 내지 옛계 전체 상을 보면은 간이 머리에 쓰는 관이 이미 있으니 덮여짐에 진의 대나무, 그러니까 양을 이제 짝대기 하나로 본 게 진의 대나무가 가운데를 가로지르니 마치 친구들이 모여서 비녀를 꽂은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학계고는 기본적으로 붕의 뜻이 있으니 이렇게 이제 붕의 뜻이 짝이 이렇게 오는 거죠, 친구들이. 그래서 이걸 조금 보면 이게 뇌지의 상이 나오는데 중간에 이렇게 비녀를 꼽은 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 머리에 관을 이렇게 씌우고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비녀를 꼽는 이런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그림을 이해하기 제 스스로 한번 그려본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구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뇌지역계의 6.3과 구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6.3에서는 눈을 부릅뜨고 보는 것과 보는 것의 의미, 그 다음에 구사에서는 이제 유가 말미암는다는 뜻이죠. 유일한 양이니까 그 이외에 행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붕합점 비녀를 이렇게 꽂아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개별적인 상황에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